광주는 한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라 불렸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호남인들을 각성시키는 국민 대개몽운동의 서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로 가는 기차와 버스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독재 체제가 이어져 온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에서 열린 보수 우파 집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는 불과 1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봐도 어느 쪽의 지지가 더 강력한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영상은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화면을 통해서 광주 중심가를 가득 메운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즉각 석방,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가 광주의 중심가에서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일타 강사 전한길 그리고 그라운드 시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조작을 폭로했고 탄핵 무효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번 집회를 다루는 언론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채널A, KBS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했습니다. 언론이 탄핵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시간 생중계 시청자는 매일경제 유튜브 11만 명, 채널A 8만 명, KBS 2만 7천 명을 기록하는 등 수십 개 채널에서는 총 50만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광화문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광주의 2배 이상이 모였고 2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포항, 청주, 춘천 등지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국적 국민 계몽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에서조차 깨어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론들의 조작 보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는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주 집회에서 탄핵 찬성이 2만 명, 탄핵 반대는 1만 명으로 탄핵 찬성 집회가 더 많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더 악랄한 것은 그 기사에 달려있는 사진에서 탄핵 반대의 항공사진을 마치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수백억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언론의 거짓 보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연합뉴스 기사에는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사기꾼인가? 탄핵 찬성 집회 2만 명? 1천 명도 안 되던데 라는 분노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장 참가자들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찬성 집회가 컸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시 환경을 보게 되면 마치 1980년대에서 멈춰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번화가, 금남로의 건물들은 노후화되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커녕 도시 정비조차 방치된 모습이 민주당 40년 독재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광주를 민주의 성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지역 발전은 외면했습니다. 왜 광주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해 볼 때 광주는 제대로 된 대형 쇼핑몰 하나 없고 청년들이 일할 자리도 부족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의 독재 정치에 철저하게 이용돼 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 수도권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거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이런 광주의 모습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일 정당의 장기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현대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종교, 이념, 문화 등의 문명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역적 갈등을 단층선 전쟁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충돌은 본질적으로 정체성 전쟁입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강경파가 극단적인 이념, 적대감을 앞세워서 폭력과 선동을 총동원해서 타협과 협상을 강조하는 온건파들에게 배신자로 몰아세워서 제거해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온건파가 강경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희생 끝에 결국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온건한 주장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한다고 합니다. 문명은 너무나 단단한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반국가 세력들의 반란 역시 탄핵 반대 세력을 지금 극우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라도는 독특한 문화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러한 지역적 단층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전라도 특유의 문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주 집회는 보수 우파의 세를 과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호남 광주 한복판에서 우리의 진지를 구축한 것은 역사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으로 광주의 민심이 변했다고 단정하고 반국가 세력들과 섣부른 타협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섣부른 타협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의 잠든 민심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를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이강선님, 강향자님, 진영재님, 김철준님, 월드워님, 덕자님, 석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